매일 똑같은 막걸리만 드시면 질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날그날 기분과 건강 상태에 따라 마치 약처럼 조절해서 마십니다. 네, 지금부터 막걸리 맛도 살리고 건강 효과도 한층 높이는 저만의 비밀 조합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맛도 좋고 건강 효과도 더해지는 제가 즐겨 마시는 조합들입니다. 네, 자, 첫 번째는 꿀 막걸리입니다. 생막걸리 한 컵에 천연 꿀을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어 잘 저어 드시면 됩니다. 꿀의 단맛이 막걸리 특유의 시큼한 맛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꿀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천연 미네랄, 비타민이 더해져 면역 강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죠.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이나 막걸리 특유의 시큼한 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생과일 막걸리입니다. 복숭아, 배, 키위, 딸기 같은 제철 과일을 얇게 썰거나 작게 잘라서 막걸리에 넣고 10분 정도 두었다가 드셔보세요.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향긋한 향이 막걸리에 배어들어 풍미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과일 속에 풍부한 비타민C와 각종 효소, 식이섬유가 더해져 술이라기보단 마치 건강음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저는 여름엔 수박이나 참외를 넣기도 하고 가을, 겨울엔 잘 익은 배나 사과 혹은 귤을 넣어 마시기도 합니다. 인공적인 단맛이 아니라 과일 자체의 단맛이라 건강하고 따로 과일 안주를 챙길 필요 없이 한 번에 해결되니 간편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계피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한 잔에 계피 가루를 아주 소량, 정말 한 꼬집 정도만 넣어서 잘 저어 드시면 됩니다. 계피는 특유의 향긋함으로 막걸리의 쿰쿰한 냄새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향신료죠. 그래서 평소 혈당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나 당뇨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 권해드리는 방식이에요. 계피 특유의 향이 막걸리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는 생강 막걸리입니다. 그리고 막걸리에 간 생강즙을 아주 소량, 티스푼의 3분의 1 정도만 넣어 드셔보세요. 몸이 으슬으슬 춥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날, 생강이 따뜻한 성질과 항염, 항바이러스 작용 덕분에 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몸도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특히 추운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면역력이 약해질 때 제가 즐겨 마시는 방식입니다. 저녁 한 끼 술이 아니라 발효된 자연의 한 모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방법들 중 하나씩 기분에 따라 몸 상태에 따라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막걸리에 대해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술은 약처럼 제대로 마셔야 한다. 오늘은 몸에 남는 진짜 막걸리를 고르는 기준부터 제대로 마시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막걸리는 병을 잘 흔들어서 술찌개미까지 함께 마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게 장 건강에도 좋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다음날 속도 한결 편안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찌개미는요, 막걸리 병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는 하얗고 걸쭉한 부분입니다. 쌀과 누룩이 발효되면서 생긴 찌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막걸리의 유산균, 효소, 식이섬유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술찌개미를 남기고 윗물만 마신다는 건 막걸리의 건강한 부분은 다 버리고 알코올과 약간의 풍미만 마시는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술찌개미까지 마셔야 하는 막걸리가 모두 같은 막걸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막걸리는 유산균이 살아있고 어떤 막걸리는 살균 과정에서 유익균이 다 죽고 감미료만 잔뜩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냉장에 보관된 생막걸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막걸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특히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막걸리들을 잘 살펴보면 진짜 생막걸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직접 마셔보고 만들어보고 의사로서 분석까지 해본 결과 막걸리는 딱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살균 막걸리와 생막걸리입니다. 살균 막걸리는 말 그대로 고온에서 살균 처리를 해서 효모와 유산균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생물을 모두 없앤 막걸리입니다. 이 과정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유통기한도 1달 이상으로 긴 편입니다. 보존성을 위해 감미료도 들어가고 탄산도 인공적으로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고 살균 막걸리가 생막걸리보다 더 깨끗하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에 이로운 유산균, 발효 효소 같은 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달고 톡 쏘는 맛은 있을지 몰라도 유익한 성분은 적고 마시고 나면 속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막걸리는 어떨까요? 생막걸리는 살균하지 않은 막걸리, 즉 발효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되는 막걸리입니다.
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고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안에 있는 유산균, 효모, 효소는 그대로 살아있어서 장을 건강하게 하고 소화를 도와주며 몸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런데 생막걸리라고 해서 전부 똑같진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발효가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거든요. 첫 번째는 발효가 덜 된 상태로 출고된 생막걸리, 이른바 미숙주 상태입니다. 이런 막걸리는 병을 열었을 때 거품이 확 올라오고 톡 쏘는 맛이 강합니다. 발효가 아직 진행 중이라 병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발효가 덜 된 막걸리에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로 숙취의 주범이 되고 간에도 큰 부담을 주는 독성 물질이에요. 겉보기엔 신선해 보이지만 마시고 나면 속은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발효가 충분히 끝난 생막걸리는 병을 열었을 때 거품이 거의 없고 맛도 시큼하면서 부드럽습니다. 유산균은 풍부하게 살아있고 아세트알데히드 함량은 낮고 그래서 속도 덜 부담스럽고 다음 날도 개운하죠. 건강을 위해서는 바로 이런 막걸리를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미료가 없는 생막걸리를 선택하세요. 요즘 마트에 있는 냉장 막걸리들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냉장 보관이니까 생막걸리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확인해보면 대부분은 살균 막걸리입니다. 그냥 차게 보관하는 것일 뿐 살균도 했고 유산균도 거의 없고 감미료는 들어가 있고 겉보기만 생막걸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좋은 막걸리를 드시고 싶다면 제품 뒷면의 식품 유형이나 살균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아스파탐이나 아세설팜 칼륨 같은 인공 감미료가 없는지 그리고 유통기한이 짧은지 보통 10일에서 30일 이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생막걸리 특유의 시큼한 맛이 입에 잘 안 맞으신다면 천연꿀을 한 티스푼 넣어 보세요. 맛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꿀 속의 항산화 성분이 막걸리 유산균과 잘 어우러져서 소화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사이다를 타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이다 속의 당분과 인공 첨가물이 막걸리 속 발효균의 작용을 방해하고 오히려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잔을 마시더라도 무엇을 마시는지 어떻게 마시는지를 아는 것, 그게 건강한 음주의 시작입니다. 막걸리를 그냥 술이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막걸리 한 잔 안에는 우리 몸을 살리는 귀한 발효 성분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유산균입니다. 살균하지 않은 생막걸리 한 병약 750ml 기준에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요구르트보다 많게는 100배 이상, 무려 700억에서 800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유산균은 장 속에 들어가 나쁜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당연히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돕고 우리 몸 면역 세포의 70% 이상이 존재하는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변비나 장 트러블이 잦은 어르신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효소와 효모입니다. 막걸리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고 신진대사 기능과 소화 작용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몸 안에 묵은 때를 닦아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아미노산입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메티오닌, 발린, 이소류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막걸리 속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근육을 유지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며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죠. 나이가 들수록 조금만 아파도 회복이 더딘 이유, 그중 하나가 바로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막걸리에는 비타민 B군, 식이섬유, 유기산저산 등도 다양하게 들어있어 피로 회복, 피부 개선, 장 건강까지 다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막걸리를 단순한 술이 아니라 마시는 발효 건강식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도 함께 먹는 음식이 잘못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파전입니다. 막걸리엔 파전이지 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저도 그 궁합의 맛을 왜 모르겠습니까? 정말 맛있죠? 그런데 파전은 기름기가 많고 나트륨 함량도 높고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어져 소화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막걸리 한두 잔은 몸에 이로울 수 있지만 여기에 기름진 파전까지 곁들여서 양껏 드시게 되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막걸리의 유산균이나 효소의 작용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걸리를 마실 때 파전은 정말 맛만 보는 정도로 한두 조각만 즐기시고 대신 두부나 나물 반찬 혹은 데친 채소나 생선찜같이 담백하고 소화 잘 되는 안주를 곁들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막걸리의 좋은 성분을 제대로 몸에 남기는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막걸리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지만 어디까지나 술입니다. 하루 한두 잔 식사와 함께 드시는 정도가 적당하고 과하게 드시면 알코올로 인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유익한 효과도 반감될 수 있습니다. 술을 끊을 수 없다면 최소한 마시는 방법과 양은 현명하게 조절하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실제로 막걸리가 우리 몸에서 어떤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심혈관 건강입니다. 막걸리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폴리페놀, 유산균은 혈액 속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이건 국내 여러 연구에서도 수차례 확인된 내용인데요. 특정 기간 동안 막걸리를 꾸준히 마신 실험군에서 혈중 지질 농도가 감소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개선된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면역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막걸리의 풍부한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그리고 장 건강이 바로 우리 몸 전체 면역력과 직결되어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환절기마다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막걸리 한두 잔을 저녁에 편안하게 드시는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항암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막걸리에 포함된 스쿠알렌, 파네졸 같은 발효 유래 물질과 일부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들은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간암, 유방암, 대장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국내 논문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이 막걸리가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세포 대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적 음식 역할은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약 복용 중 음주는 피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막걸리는 발효식품이지만 어디까지나 알코올을 함유한 술입니다. 특히 간에 부담을 주는 약의 일부 진통제, 항생제, 무좀약 등을 드시고 계시거나 당뇨약, 혈압약, 심장약, 항응고제, 수면제, 항우울제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막걸리의 알코올 성분이 약물 대사를 방해하거나 약효를 지나치게 증강시키거나 또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에이, 나는 한 잔밖에 안 마시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약과 술의 상호작용은 아주 작은 양에서도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신 후에 막걸리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막걸리를 도대체 어떻게 드세요? 저는 복잡하게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 딱 한 잔 저녁 식사와 함께 마십니다. 그리고 그 한 잔이 여든이 넘은 지금도 제가 건강하게 진료실에 서 있는 저만의 작은 루틴이 됐습니다. 언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시간대입니다. 네, 저는 반드시 저녁 식사 중이나 식후에 마십니다. 공복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위벽을 직접 자극할 수 있고 흡수도 빨라져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 어느 정도 든든할 때 마셔야 유산균과 효소도 위산의 공격을 덜 받고 장까지 잘 도달할 수 있고 몸의 부담도 적습니다. 다음은 양입니다. 한 번에 한 컵에서 두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으로 따지면 약 200ml에서 400ml 정도죠. 이 정도 양은 몸에 큰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막걸리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 잘 작용할 수 있는 적정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중에 판매하는 막걸리 한 병 750ml를 이틀이나 사흘에 걸쳐 나눠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병을 나눠 드실 땐 다시 드실 때도 반드시 잘 흔들어서 지게미까지 함께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진 파전이나 튀김,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두부, 나물, 생선구이, 수육, 그리고 땅콩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처럼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 잘 되는 음식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담백한 반찬들과 곁들이면 막걸리 속 유산균과 효소도 더 잘 작용하고 다음날 속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먹으면 막걸리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
건강을 챙기는 한 끼 식사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는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술찌개미를 활용해 피부 관리에도 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집에서 막걸리를 만들기도 하는데 다 거르고 남은 술찌개미를 깨끗하게 모아 건조해서 가루로 만들거나 그대로 곱게 빻아서 스크럽처럼 얼굴이나 손, 발에 문질러 줍니다. 제 아내는 꾸준히 사용하더니 피부가 훨씬 맑아지고 부드러워졌다는 얘기를 자주 듣더군요. 실제로 막걸리에는 호지산 같은 미백 성분과 아미노산, 비타민 등이 풍부해서 피부결을 부드럽게 하고 각질을 정돈해주는 효과가 있어 고급 화장품 원료로도 쓰이고 있어요. 막걸리를 직접 만드신다면 남은 지게미를 버리지 마시고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